배열 개념이에요. 숫자 3개를 저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정수 3개를 저장하고 싶어요. int a2, int a1, int a0. 정수 3개면 변수 3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거 배제하고, 그럼 내가 정수 5개를 저장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더 늘려주면 되겠죠. 변수의 개수를 얘 하나 필요할 거고, a4 이렇게 5개 변수 필요하잖아요. 값 하나당 변수 하나 필요한 거죠. 그죠? 근본적으로 변수라는 건 뭐였죠? 그죠?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죠. 공간이라는 게 중요해요.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제 변수였잖아요. 만약에 숫자가 5개다 그러면 공간이 5개가 필요한 건 당연한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5개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그 공간 안에 숫자가 하나씩 꽂히는 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숫자 2000개를 저장하고 싶어요, 뭐 3000개를 저장하고 싶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2000개다 하면 이 1999까지는 만들어 줘야 되죠. 여기다가 뭐 중간에 생략한다 쳐도, 왜냐면 0부터니까 0부터 1999까지 하면 2000개잖아요. 내가 값을 2000개 저장하고 싶다면 변수도 2000개 있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였어요. 이만큼이 있어야지 200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죠?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싫어서. 자, 혹시 주한쌤도 이런 그림 그리셨나요? 그죠? 비슷할 거예요. 메모리 구조가 이렇게 있다면 스택 공간이 있을 거고 메일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내가 4바이트 변수 하나를 만들었다. 아니죠. 4바이트 변수 하나를 위한 공간을 할당을 받았다가 맞는 거죠. 좀 더. 변수 공간을 만들었다는 거는 내가 창조했다는 건데 메모리 그 특성상 물리적으로 공간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만들었다는 조금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공간 안에서 4바이트만큼을 할당을 받겠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죠? 자, 내가 정수 하나를 저장하기 위해서 인트 공간, 즉 4바이트짜리 공간 하나를 할당 받았단 말이에요. 이 인트 공간은 총 4칸으로 이루어져 있겠네요. 왜요? 왜 4칸이에요 이거? 4바이트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4칸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한 칸당 1바이트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메모리의 구조상 행정구역 단위를 나눌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둔산동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 탐방동이라고 하자. 이거는 이제 이 행정구역의 단위를 동으로 나눈 거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바이트로 하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정구역 한 칸당 1바이트라는 거죠. 지역의 공간에 관한 내용이니까 이 한 칸당 1바이트가 될 거고요.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여기 주소, 여기 주소, 각각의 주소가 실제로는 다 달라요. 전부 다 달라요.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값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소값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값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A1이래요. A1, A0라고 합시다. 얘가 만약에 A0예요. 얘는 뭐겠어요, 그러면? A0의 주소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 그렇죠? 이 A0의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면 굉장히 길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그죠? 되게 큰 숫자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4바이트로는 감당할 수 없는 8바이트 포인터 변수에만 담을 수 있는 굉장히 긴 실제 메모리 공간에 대한 주소가 들어있는데, 이 주소 대신에 A0라고 쓰는 이유는 뭐예요? 단순히 편해서예요. 편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은하수내 거리에 대한 실질적인 그 도로명 주소라던가 행정구역 단위 주소가 있을 건데, 내가 만약에 친구한테 카톡을 보내는데 뭐 대전광역시 둔산동 여기 뭐냐 둔산 남로인가? 아무튼 둔산동 어쩌고 저쩌고 에서 보자 라고 안 하잖아요. 보통 뭐라고 해요? 갤러리 앞에서 보자, 또는 은하수 내거리에서 보자 이러잖아요. 은하수 내거리 또는 갤러리 앞에서 보자 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불편해서 그 공간에 대한 별명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값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별명으로 이 공간에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이게 이제 포인터랑 별개로 이 변수명을 쓰는 이유인데, 그냥 똑같아요. 둔산동 어쩌고 저쩌고를 안 하는 이유랑 똑같아요. 네, 공식 그 지도상의 주소랑 우리가 실제로 부르는 이 도로명 이 공간에 대한 별명인 거죠, 얘는. 그죠? 자, A0, 즉 이 공간에 내가 접근을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쓰지 말래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 공간에 대한 실질적인 주소가 있잖아요. 매번 바뀌는 주소.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공간에 대한 리얼 네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당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해당 공간에 대한 별명으로 접근을 하느냐, 해당 공간에 대한 리얼 네임으로 접근을 하느냐. 이해 되시나요? 대신에 이 숫자의 한계점은 존재할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거 숫자가 커질 대로 커졌어요. 그럼 더 이상 커지지 못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컴퓨터 조립할 때 뭐 맞춰요? 램을 맞추잖아요. 그죠? 램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면 이 공간에 대한 총 용량도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이거 아마 설명 들으셨을 텐데, 그죠? 기억나세요? 램에 관해서 배우셨죠? 네. 그러니까 램을 내가 8기가로 맞추느냐, 뭐 16기가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 방의 크기라기보다는 이 방 번호의 최대값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은 공간 창조가 아니라 할당이 맞는 표현이잖아요. 원래 갖고 있는 총 용량이 있으니까 그 해당 용량에서 내가 이만큼 떼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숫자는 첫 번째 칸을 가리켜요. 왜 그래요?
이거 혹시 배우셨나요? 이 숫자는 해당 공간에 있어서 첫 번째 칸을 가리킨다. 왜 그렇죠? 자, 왜 여기 1, 2, 3, 4번 이 공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왜 우리는 1번 공간에 대한 주소만 알면 될까요? 지금 여기 주소 다를 거고 여기 2번 공간에 대한 주소는 뭐 끝에가 4로 바뀔 거고 맞죠? 3번 공간에 대한 주소는 끝에가 5로 바뀔 거고 4번 공간은 6으로만 바뀔 건데 왜 이거 4개 다 몰라도 돼요? 왜 하나만 알아도 돼요? 그것도 딱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이것도 아마 설명을 했었을 텐데 내가 이제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만 알아도 되는 이유는 아파트 주소를 외우는데 101동의 주소, 102동의 주소, 103동의 주소, 104동의 주소를 다 몰라도 되잖아요. 그죠? 왜냐면 101동이랑 102동은 붙어 있을 거니까. 내가 만약에 내일 어디 친구네 집에 놀러 가려고 했는데 친구 여러 명 집에 놀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놈은 아파트 101동에 살고 같은 아파트예요. 같은 아파트 101동에 살고 102동 하나, 103동 하나, 104동 하나 이렇게 쭈루룩 산대요. 그러면은 제가 친구 4명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니네 집 주소 좀 보내줘 라고 했을 때 이 중에 하나만 알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왜 101동이에요? 지금 이 구조상 101동이잖아요 얘는. 왜 101동에 대한 주소만 알면 될까요? 시작점이라서. 보통 간략하게만 그려봅시다. 이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대요. 101동, 102동, 103, 104, 105, 106, 107, 108동 이렇게 있대요. 101동, 102동 뭐 이런 식이에요. 이 순서대로 8개의 동이 있어요. 내가 내일 101동부터 108동까지 전부 다 청소를 해야 돼요. 같은 상황이죠. 여기 찾아가는 상황 같은 상황이에요. 청소를 해야 돼요. 작업해야 되는 공간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요. 이거 다 따로따로 알아야 돼. 아니죠. 얘만 알아도 충분한 거죠. 근데 얘 알아도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얘 알아도 돼요. 그럼 왜 얘는 첫 번째 공간만 가리킬까요? 보통 이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문 기준으로 했을 때 아니면 어떤 이제 구조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1동에 대한 주소를 대표 주소로 등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일단 얘만 알면은 나머지는 다 알 필요가 없어지는 건 맞잖아요. 그죠? 이유는 이것만 알아도 여기까지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차피 같은 단지 내에서 붙어 있을 거니까요. 그죠? 101동 가서 작업했다면 바로 102동으로 넘어가면 되잖아요. 옆에 있는 거. 사실 공간값을 알아도 되는 이유는 붙어 있으니까 얘네끼리.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좀 극단적인 예로 공간이 총 3바이트예요. 총 3바이트예요. 그럼 중간 어디예요? 여기죠.
근데 내가 공간이 4바이트예요. 중간 어디요? 애매하죠. 그죠? 이건지 이게 달라져 버린다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컴퓨터는 애매한 상황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냥 깔끔하게 첫 번째 것만 알면은 여기부터 얼만큼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잠시만요. 주인이 안 켜졌네. 여기부터 얼만큼. 근데 만약에 중간값이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여기부터 얼만큼 해버리면 문제가 생기겠죠.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칸에서 4바이트만큼 해야 올바른 그 공간에 대한 정보를 뽑아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뭐 여기 어쩔 때는 여기서부터 4바이트, 뭐 어쩔 때는 여기서부터 4바이트 해버리면은 결과가 달라지는 거니까 얘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죠? 충분한 정보를 얻으려면은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만 알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제가 변수를 다시 값을 2000개 저장하고 싶대요. 값을 2000개 저장하고 싶다면 공간이 몇 개 필요한 거예요? 2000개 필요한 거죠. 근데 제가 정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총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총 8000바이트죠. 왜? 4바이트 2000개면은 8000바이트잖아요. 이해되시죠? 이거 왜 했어요? 내가 정수 2000개 저장하려고 하니까 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정수 2000개가 필요해서 8000바이트를 할당을 받았단 말이에요. 얘를 반대로 8000바이트를 할당 받고 얘를 2000개로 쪼개버리면은 정수 2000개 저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방향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필요한 바이트는 똑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자, 정수가 2000개라서 8000바이트 8000바이트를 2000조각 내서 정수 2000개 어차피 똑같은 용량이 필요한데 그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 거죠 얘는. 그죠? 8000바이트를 할당을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2000조각을 내는 거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변수 2000개를 만들어 놓는 거랑 얘기가 다른 거죠. 이거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해야 배열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변수 3개? 변수 3개? 이건 뭐예요? 4바이트를 3개 만들었다 하죠. 그죠? 이때는 4바이트 3개가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걸 먼저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걸 2000개나 하라니 너무 불편하잖아요. 자, 얘가 2000개여야 돼요. 맞죠? 이거를 실제로 2000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네끼리는 떨어져 있을까요? 과연? 아니죠. 이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변수 이렇게 만들면 4바이트씩 차이 났던 거. 그러면은 굳이 얘네를 2000개를 다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만큼에 대한 총 용량은 8000바이트가 될 건데요. 얘네끼리 안 떨어져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작점을 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은 얘 하나인 거죠. 왜? 왜 시작점만 알면 돼요? 다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굳이 이름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공간은 존재하되 이름을 붙여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왜 그러냐면 어차피 A0 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뭐 20 넣고 A0로 가서 10 넣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A네. A0. 이거 뭐예요? 뭐 원래 같았다면 A1이 맞겠죠. 대신에 지금 A1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도 되니까. 어차피 한 칸 떨어진 거는 한 동네라는 뜻이고 여기서 1이 의미하는 거는 4바이트일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건데 굳이 내가 2000개의 이름을 다 붙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열에서 중요한 거는 관리자만 한 명 있으면 돼요. 그 해당 8000바이트에 대한 관리자 한 명. 이 관리자가 알고 있는 거는 이 8000바이트의 첫 번째 공간. 여태 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자, 얘랑 이렇게 해볼까? A0, E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얘가 의미하는 바는 얘랑 똑같아요. 그냥 표현만 다른 거예요. 표현만 다른 거고 의미나 이제 기능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얘는. 이거 지금 외우셔야 돼요. 배열 쓰려면 모양으로 잘 보셔야 돼요. 얘는 그냥 포인터 문법으로 쓴 거고요. 얘는 배열 문법으로 쓴 거예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거 이 윗줄 이거 그냥 한국말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진짜로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하나 빠졌네. 네. 얘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보세요. 이게 뭐죠? A0의 주소죠. A0의 주소에서 이게 뭐예요? 그냥 플러스 1? 아니죠. 주소니까 다음 동네. 그러니까 A0의 주소에서 한 칸 떨어진 곳으로 이거 뭐라고 읽어요? 가다죠. 이거 뭐예요? A0의 주소에서 한 칸 떨어진 곳으로 가다예요. 그러니까 얘랑 기능이 같아요. 포인터 마크랑 이 대괄호랑 기능이 똑같아요. 그냥 문법적인 차이만 있는 거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A0의 주소에서 1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다죠. 여기서 의미하는 1은 실제로는 4바이트일 거고요. 왜냐면 A0가 4바이트니까요. A0의 주소에서 1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다라고 읽으면 돼요. 얘도. 이거 왜 하냐면 자 2000개 만들기 빡세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8000바이트 먼저 잡아놓고 2000조각 낸 다음에 변수는 하나만 쓰고 싶어요. 가능한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거? 하나 더. 네, 자, 이 행위를 하려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8000바이트 내놔요. 인트 2000개 내놔하면 결론은 8000바이트잖아요. 8000바이트 내놔요. 그냥 8000바이트 공간이 2000조각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신에 이 8000바이트 공간, 2000조각 나 있는 8000바이트 공간에 대한 접근 가능한 놈은 한 놈만 두겠다. 여기서 AR, 즉 어레이가 의미하는 바는 관리자인데 어떤 관리자냐면 8000바이트 공간의 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서도 봤다시피 이 변수 하나면은 여기 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붙어 있을 거니까. 인트 2000개는 다 붙어 있을 거니까 얘만 알아도 되는 거죠. 요 어레이는 이 공간의 관리자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어레이는 이 공간의 관리자예요. 대신에 여기 써져 있는 그 내용은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만 써져 있어요. 그래도 상관이 없죠. 한 칸씩 이동하면 2000개 다 갈 수 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예요. 얘랑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그냥 문법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어레이가 관리하는 첫 번째 공간에다가 10을 넣을 거고요. 어레이가 관리하는 두 번째 공간에다가 20 넣을 거고요. 어레이가 관리하는 2000번째 공간이겠죠? 그죠? 여기다가 뭐 아무 숫자나 넣고. 자, 이 한 줄에서 변수는 이 녀석 하나예요. 이 녀석 하나인 거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2000개의 공간은 사실 이름이 없어요. 이렇게. 왜? 이름을 붙여놓을 거였으면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공간 이름 붙이기 싫어서 지금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이름이 없는 공간들에 대한 관리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녀석이 가리키는 공간에서 10걸음 떨어진 곳으로 가면은 그냥 이 공간 내에서 10번째 놈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자, 근데 그래,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거랑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차이점은? 얘는 주소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냥 A0의 주소잖아요. A0의 주소에서 한 걸음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다였잖아요. 얘도 똑같이 읽으면 되는 거고, 맞죠? 근데 여기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죠?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밑에 거랑 비교해보면 이게 맞는 모양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는 앞에 포인터 마크도 없고 뭐 주소를 나타내는 연산자도 없어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그냥 자동으로 포인터 변수예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이 2000개의 공간에 대한 첫 번째 주소예요. 아무 말도 없어도 여기 뭐 이런 거 안 붙어 있어도, 또는 여기 이런 거 안 붙어 있어도, 여기 앞에 이런 거 없어도 이 어레이라는 놈은 그냥 주소 전용 변수예요. 이 녀석의 타입은 뭘까요, 그러면? 주소 전용 변수라고 했잖아요. 타입은 뭐겠어요? 뭔진 몰라도 이 마크 하나는 찍혀 있겠네요. 그럼 얘가 가리키는 공간으로 가면 뭐가 나와요? 인트. 포인터 변수의 타입은 이렇게 정해지는 거잖아요. 얘가 실제로 가리키는 공간으로 갔을 때 그 공간의 타입을 앞에다 적어주고 그 뒤에는 포인터 마크 몇 번 가느냐. 얘는 한 번 가면은 인트가 나와요. 왜? 인트 공간 2000개니까. 이 공간 자체는 인트가 맞잖아요. 그죠? 얘가 가리키고 있는 거, 얘가 알고 있는 거는 이 공간에 대한 주소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2000개, 총 8000바이트.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런 거, 이거 있는 공간이에요, 없는 공간이에요?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왜? 0부터 시작했으니까. 2000개면 0부터 1999까지잖아요. 얘는 없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당받지 않은 공간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뭐 자바나 파이썬이나 다른 기타 언어들에서는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 인덱스 바운즈, 아웃 오브 레인지, 즉 범위를 벗어났다. 네가 지금 할당받은 공간에 대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에러를 보여줄 때가 많아요, 다른 언어들 같은 경우에. 근데 C 언어는 그런 거 안 해주는 놈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에러 메시지를 인덱스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즈 이런 식으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얘는 안 알려줘요. 사실 없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버린단 말이에요. 얘는 이상한 값을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주의해서 써야 돼요. 여기 2000이라고 써있으니까 마지막 방번호도 2000이겠구나 하시면 안 돼요. 이 방번호는 자동으로 0부터 시작이고요. 왜냐면 이게 첫 번째 칸이잖아요. 0걸음만큼 떨어져야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온전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 걸음부터는 내 옆에 있는 놈이잖아요. 그죠? 자, 제가 마지막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8000바이트 내놔잖아요. 이건 뭐겠어요, 그러면? 12바이트 내놔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얘 타임 뭐예요? 인트 포인터죠. 포인터 변수는 8바이트네요. 이거 한 줄로 20바이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공간 따로 이놈 관리하는 이 변수 따로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얘는 그냥 포인터 변수잖아요. 자동으로 뭐 앞에 이런 거 붙일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얘는 이 공간에 대한 관리자기 때문에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주소를 알려면 얘는 주소 전용 변수여야죠. 그렇죠? 그냥 인트 공간 3개를 관리하는 변수 어레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여기로 가면은 시작점에 대한 공간이 나오겠죠. 여기로 가면 시작점에서 한 칸 떨어지는데 한 칸 떨어진 곳에 대한 공간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2칸 떨어진 곳, 이렇게 하면은 없어요. 이런 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잠깐 끊었다가 쉬었다 이어서 합시다. 자, 좀 더 이어서. 아까 제가 첫 번째로 썼던 그 상태가 이거 남아있나? 남아있네? 네, 배열 문법 쓴 상태예요. 그냥 이러면 뭐 나와요? 얘? 이러면 60 나오겠죠? 그쵸? 왜냐면 얘가 0이고 1이고 2까지만 반복하는 거고 0, 1, 2에다가 값 넣어놨으니까, 그죠? 거기다가 썸에다가 그냥 계속 더해놓은 다음에 썸 출력한 거잖아요. 그냥 맞죠? 근데 자, 이대로 써볼까요? A0 대신에 어레이 써서 왜 뭐라 그래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일단 오류는 어디서 났죠? 여기서 났다잖아요. 여기로 가보세요. 문제가 뭘까요? 얘는 타입이 뭐였어요? 인트? 인트 포인터? 인트라고 하면 안 돼요. 얘는 인트 공간에 대한 관리자라서 인트 포인터예요.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자동으로 뭐라 그랬죠?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 앞에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 붙였네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래도 얘는 그냥 주소 값을 의미해요. 잘 나오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이거랑 이렇게 혼용해서 써도 알아먹어요. 얘는 달라질 게 없으니까, 똑같은 말이니까 어차피.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힌트 그 어레이의 제로 라고 할 거고요. 어레이의 제로 그러면 얘 뭐 나오겠어요? 어레이의 제로 10. 이게 맞았네요. 10 이렇게 쓰다 이렇게 쓰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랑 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태 이제 주한쌤이랑 했던 포인터 문법에서 그냥 표현만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상황을. 얘는 다시 어레이에 1로만 하고 얘는 그냥 냅둘게요. 어차피 똑같은 말이니까요. 뭐 메모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고 여기 스택이 있고 메인 이렇게 있으면 지금 몇 바이트 할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몇 바이트 할당 받아야 돼요? 20바이트죠. 인트는 몇 개예요? 인트 3개면 12바이트죠. 자, 인트 3개를 할당 받았어요. 여기에 10 넣고 20 넣고 30 넣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안 그린 거 뭐예요? 요거 8바이트.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이쯤 그린 거예요. 4, 4니까 8. 얘 이름 뭐예요? 어레이. 이 안에는 뭐 써 있어요 지금? 이 안에는 ARR의 주소 하면 얘잖아요. 이 공간에 대한 주소잖아요. 얘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이 공간에 대한 주소죠. 그럼 이 공간은 어떻게 표현해요? 이 공간은 이름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개의 공간은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이 공간에 대한 주소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거예요. 얘는. 이 안에 자동적으로 들어있게 되는 거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를 갖고 있어요. 요거 이해되죠? 요거 ARR이 가리키는 곳에서 0걸음만큼 떨어진 곳에 대한 주소, 이게 먼저예요. 요거 이해되시죠? 이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표현해요? 얘는 1. 얘는 뭐예요? 2. 이거랑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얘랑 같은 표현, 같은 의미는? 똑같아요. 읽는 법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이 해당 공간에 대한 하나하나의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A0부터 A1999까지 만드는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금은 이게 맞는 거죠. 이거 대신에 얘도 관리자 변수라서 이제 나도 공간을 얼만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에는 주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8바이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에 그 대한 주소만 알고 있으면 몇 걸음 떨어져 있는지는 이 녀석으로 다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그죠? 나는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만 알면 돼 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사실 자바나 파이썬이나 자바에서는 그냥 어레이가 될 거고, 파이썬에서는 리스트 아니면 어레이 리스트나 아니면 뭐 이터레이터, 이뉴머레이트 뭐 이런 식이 될 건데, C 언어에서만큼은 그냥 요 포인터랑 좀 접목을 시켜서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이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아 그래, 여기서 혹시 다른 언어 접해보신 분? 나는 자바 해봤다, 파이썬 해봤다. 파이썬 했잖아요. 왜 손 안 들어? 그 걔네들도 사실 이렇게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B 언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개선, 여기 나와 있네. 개선해서 C 언어가 나왔어요. C 언어를 여기 있네요. 배우면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다. 당연하죠. 얘한테서 다 파생된 거니까. 그래서 얘는 약간 근본이 되는, 근본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가? 약간 근본이 되는 격의 언어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해놔도 다른 언어를 접하는 데 있어서 무리가 없을 거예요. 다른 언어 저랑 같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사실 자바나 파이썬에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그 리스트 사용법 해가지고 그냥 했었단 말이죠. 그런 거. 다른 언어들의 기반이 되는 언어라서 얘만큼은 뭐 이 포인터랑 같이 섞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트렌드, 취업 시장에 대한 트렌드까지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새로운 언어를 배움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자바만 할 줄 알아. 자바를 하는 회사에 갔어. 그러면 나는 자바만 할 줄 알면 되겠지는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보통 그러니까 일례로 내가 만약에 뭐 하드웨어 제작을 하는, 시뮬레이션 하드웨어 제작을 하는 회사에 입사를 했다. 보통 쓰는 게 자바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하드웨어다 보니까 메모리도 모자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뭐 무게를 줄여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뭐 과장이나 아니면 뭐 팀장이 와가지고 야 이거 언어 바꿔서 C 언어로 다시 한번 돌려보자.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류의 회사를 간다면. 네. 근데 거기서 저 자바밖에 할 줄 모르는데요 하면은 나가 이러면 되는 거죠. 네. 둘 다 할 줄 아는 놈, 아니면은 요새 이제 회사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 내가 학원비 내줄 테니까 너 가서 배워 이거예요. 네.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면 좋은데 그 중에서 C 언어가 좋은 점은 기반이 되는 언어라서 해놓으면 나머지가 편해진다 라는 것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같다는 거. 얘는 누구라고요? 관리자고 인트 공간 3개에 대한 관리자예요. 이 관리자는 뭐만 알고 있으면 된다? 첫 번째 공간에 대한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된다. 주소만 알고 있으면 되는 이유는 주소를 알아야 접근을 할 거니까. 이 공간 자체를 알 거였으면은 그냥 이름 붙이고 말죠. 이 공간에 대한 주소를 알아내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단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지금 표현한 거예요.
얘 인트죠? 얘 인트고요. 얘 인트예요. 어레이를 가지고 여행을 한 번 떠나면 인트를 만난다. 어레이의 타입은 인트 포인터가 맞는 거죠. 어레이를 가지고 한 번 떠나면 인트잖아요. 그죠? 얘가 가리키는 공간으로 가면은 인트 공간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웠던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11일차